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팬팀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뾰로로롱 뾰로로롱. 자, 요즘은 뭐 얼굴은 안 올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못생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얼굴은 따로 올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1인칭 시점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책이 있어요. 공책이 왜 있을까요?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핸드폰을 보시면요, 제가 곤충 아카데미 카페에 올렸던 이제 게시글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직접 작성했던 건데, 여러분들 이제 곤충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곤충 용어를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곤충 용어 관련된 정보 정리입니다. 수정을 제가 또 나중에 할 수 있고요, 댓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되거나 필요한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댓글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외에도 다른 용어 질문하시면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냥 댓글창에 질문하셔도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더 모르는 거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댓글에 영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가지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누데스였죠. 누데스. 사람들 대체 누데스가 뭐냐고 많은 물었는데요, 누데스는 두 종중 사이에서 다른 혈과 접촉하지 않고 근친기에 누대될 때 쌓이는 숫자. 맨 처음 누데스는 F0이지만은 원래 옳은 표기는 P입니다. F0이 아니에요, P예요. 후세대들이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 일씩 누데수가 증가합니다. 무조건 이제 아비가 있어요. 아비 어미가 P예요. 근데 자소에 나왔어요. 걔는 F0가 아니라 F1입니다. 그리고 걔네가 또 조합해서 또 애들을 또 낳았어요. 인라인으로. 그때는 F2입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 돌 때마다 F3, F4, F5 이렇게 누대가 됩니다. 혈통. 인라인과 누대 중 종충 형태가 후세대에 완전히 고정이 될 때 이 라인을 혈통으로 칭합니다. 보통 F5 이상일 때부터 형질이 유지되지만 예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혈통이 이제 여러가지, 특히 왕석 쪽에서 혈통이 많이 보이죠. 일본에서는 이제 화이트아이 혈통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액 채집입니다. 여름에는 역시 수액 채집이겠죠. 5에서 9월 참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에 모인 곤충들을 채집하는 방법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개체들이 수액 채집으로 채집이 될 수 있습니다. 도끼 채집입니다. 주로 겨울이죠. 10월 말에서 2월, 늦으면 3에서 4월도 가능합니다. 몇몇 분들은 올라운드로 이제 여름이나 이제 한여름에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여름에 도끼 채집하면 더 죽어요. 못해요. 저는 여름에는 수액과 등화 채집, 겨울에는 도끼 채집,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름에 도끼 채집하면은 여러분 목이 왜 물려서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위험해요. 무튼 등화 채집입니다. 흔히 요즘은 줍줍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한여름밤의 숲이나 도로가 주변에서 전봇대 등불에 모여든 곤충들을 주워 담는 채집 방법입니다. 비교적 수고도 덜고 잡기 편하지만은 LED 등에는 곤충이 잘 보이지 않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날파리나 나방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많은 갑충류들도 모입니다. 단친업사. 이제는 뭐 곤충들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전 단친업사입니다. 넓적사슴벌레는 비교적 턱이 짧은 개체들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 턱비율 길이. 턱비율은 턱길 나누는 게 체장 28% 이하를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를 지금부터 공책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막 쓰는 이제 수학 공책인데, 여기다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딨니? 이런 건 참. 어디다 하면 좋을까? 종이가 안 펴져됐다. 자, 흔히 말해서 이제 곤충이 있는데, 전체 체장이 이 정도예요. 전체 체장이 이게 대충 6cm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턱 길이가 이 정도 있잖아요. 사슴벌레 뿔 길이가 뭐 이만큼, 대충 이만큼 있고, 여기 상체, 여기 중심, 여기 배, 이렇게 해서 날개 있고 뿅뿅뿅뿅뿅뿅뿅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넓적사슴벌레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넓적사슴벌레예요. 지금 한 선을 대충 그린 건데 넙사라고 믿어주세요. 뭐 여기 내치 그리면 되겠네. 내치 그리면 똑같네. 이거 곤충이다. 자, 아무튼 이게 여기가 전체 체장을 이제 6cm라고 하고요. 6cm가 아니어도 뭐 전체 체장을 이렇게 재주면 됩니다. 턱 끝부터 발끝까지 측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턱 길이는 요 끝에서 여기, 눈이 오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턱 길이입니다. 자, 여기를 비율 어떻게 보냐? 턱 비율이라고 흔히들 말하고요. 이 턱 비율이 전체 체장,
체장에서, 아니다, 체장 2공식입니다. 이 턱 길이에서 전체 체장을 나눠주세요. 그럼 그게 턱별이 나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직접 또 개체들을 측정을 할 건데, 지금 제가 단치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 단치에는 급이 나뉘어집니다. 중급, 상급, 하급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이 말해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턱별이 26% 중급입니다. 자, 이 개체고요. 이 개체는 플래시뱅은 까먹 않겠네. 잠시만요. 개체입니다. 그림자 비치기 때문에 개체만하고 다시 오래씩 끄도록 할게요. 이 개체가 지금 턱별이 26.3%에서 26% 있습니다. 26%. 굉장히 작아요. 근데 단치가 63mm면은 63mm 단치면 굉장히 이제 좋은 개체고요. 보통 단치들은 60mm 초반에서 60mm 후반대가 나오는 단치들이 제일 좋다고요. 70mm 오버도 좋은데 가장 단치의 미형은 60mm대입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웬만한 진짜 멋진 단치들은 60mm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안 닮았지만은 그냥 그러라고 믿어줘요. 그리고 상급인 경우는 이제 단치가 턱별이 23%대가 상급이고요. 이제 25%, 26%는 중급. 그리고 27%에서 28% 단치가 하급입니다. 근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정말 예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다른 초보 브리더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거냐? 소형종입니다. 소형. 넓적사슴벌레가 50mm대 이하는 모든 게 단치예요. 근데 그건 단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유충일 때 먹을 게 없었어요. 풋밥이라도 없었고 야생에서 싸건 나무가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얘가 소형으로 나오는데 턱이 짧다. 그렇다고 단치다? 아닙니다. 얘네가 유충일 때 유충일 때 번데기가 되면서 턱으로 갈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단치로 나온 거기 때문에 50mm 이하의 단치는 단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단치로 인정됐다가 뭐냐면 턱비율이 18%, 19% 이렇게 엄청 짧을 때 가끔 인정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단치는 50mm 이하는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좋은 톱밥 먹여서 60mm 단치를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극대 왕사슴벌레입니다. 왕사슴벌레들 중에 비교적 악폭이 두꺼운 개체를 의미해요. 악폭의 비율이 8% 이상인 경우를 극대로 인정합니다. 이제 떡대가 요즘 떡대에 좋은 개체들 많다 보니까 떡대에 이제 턱 두께가 밀려서 무조건 비율 8이라고 극대라고 하지 않는데 웬만하면 이제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는 그냥 대중적으로 비율 8%면 극대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이제 저도 극대가 나는데 비율이 8%예요. 근데 그 개체도 떡대가 두꺼워서 이게 엄청난 극대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진짜 비율 좋은 애들은 8.5% 이상부터는 해야 개이들. 무튼 자, 체장형과 망곡형입니다. 맞다. 극대왕사 악폭 재는 법은 저는 설명하기가 아직은 그러니까는 영근님 영상 가서 봐요. 영근님 영상 악폭 재는 거 나와 있어요. 어머, 타이어튜브 채널 홍보해봤네? 괜찮아요. 체장형과 망곡형입니다. 주로 왕사슴벌레한테 붙여지는 형태이고요. 체장형은 턱이 11자를 쭉 뻗어 대형화를 뽑기에 유리한 개체들 체장형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 시그마가 이제 대표종인데요. 시그마 이제 걔네 혈이 굉장히 턱이 12자로 이쁩니다. 흔히 말해 가끔하라고 하죠. 망곡형은 턱이 동그라미 모양처럼 둥글게 턱이 휘어진 것들을 망곡형이랍니다. 진짜 망곡형들 보면 턱이 진짜 동그래요.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왕사가 턱이 엄청 동그래서 이게 턱이 괜찮은 건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턱이 동글동글합니다. 이제 유충들 용어를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전용입니다. 전용. 유충이 번데기가 되기 전 단계를 바로 말해요. 직전 단계. 몸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이때 충격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용화 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쇼크로 죽을 수 있거든요. 용화. 전용 상태의 유충이 번데기 상태를 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갓 용화한 번데기는 매우 약함으로 건들면 안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번데기 발굴할 때 절대 번데기는 찌르지 마세요. 찌르는 순간 책이 나오고 그럼 바로 죽습니다.
번방과 인공번방. 번방은 번데기방이 약자입니다. 번데기방은 유충이 직접 지은 매우 부드럽고 매끈한 타원형입니다. 아니다, 헷갈렸다. 인공번방은 개체의 번방이 부셔졌을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휴지 인공번방과 오아시스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한 계란판 등도도 사용되는 계란판은 주로 장수풍뎅이한테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제 오아시스 방법은 제가 영상에 설명해 드렸고, 예전에 이제 다음에 휴지 번방이랑 계란판도 한번 나중에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번데기가 되면은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개체가 번데기 성충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해요. 즉, 번데기였던 개체가 이제 번데기 껍질을 벗으면서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이고요. 이때 성충으로 우화도 중 충격 등에 가해져 날개가 잘 안 붙거나 상처가 생기면 이것을 우화부전이라고 합니다. 우화부전이 나는 개체는, 이제 우화부전 심한 개체는 많이 죽어요. 근데 우화부전이 이제 날개 끝이 살짝 벌어진 정도다 이러면은 대부분 안 죽고 페어링도 가능합니다. 오래 쓸 수 있어요, 비교적. 근데 우화버전 개체는 6개월 넘는 걸 많이 못 봐서요. 우화버전 심한 애들은 그냥 죽겠구나 하고 그냥 미리 마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충입니다. 완전한 성장 과정을 마친 마지막 상태로 이 이후로는 단 1mm, 0.1mm도 성장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충이 된 이후로 발톱이 깨지거나, 즉 부절이 탈락되거나 경절이 잘려도 회복할 수 없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곤충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성충이 돼서 조그만 애들이 얘 되게 작네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가요? 아니요, 걔는 죽을 때까지 작습니다. 항상 그 사이즈예요. 산란목임, 아니다, 이제는 용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균사입니다. 균사. 참나무, 배지를 느타리버섯 종균을 이용하여 만든 유충의 먹이를 굉장히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된 상태로 일본에서 많이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금 많은 균사들이 있죠. 막시무스, GK, KT가 국내였구나? 헷갈린다. 지팟도, 헷갈려. 나 지팟이랑 그런 거 안 써봐서. 화점균사도 이제 많이 쓰이죠. 유충들의 대형화에 큰 기여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시방사나 파시럽사는 톱밥으로도 뽑는구나. 파시방사를 뽑을 때 많이들 균사를 사용합니다. 톱밥으로는 파시방사를 뽑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온도 등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가 발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하니, 또한 푸른 곰팡이도 많이 생깁니다. 푸른 곰팡이 너무 많이 생기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균사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주의해주세요. 산란복입니다. 사슴벌레 암컷이 장수풍뎅이는 제외입니다. 사슴벌레 암컷이 산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폐목으로 가수와 건조 과정을 거치고 이용합니다. 사이즈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크게 비싸지 않아요. 제일 작은 게 1,000원 정도에서 기망사 곤충 나라는 몇백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절 탈락입니다. 개체의 부절을 의미하며, 부절은 발톱과 경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떨어지면 부절 탈락이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부절로만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도 잦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절 탈락이라고 하세요. 부절이라 하지 말고요. 부절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부절 6개 다 했습니다 하면 부절 탈락이 6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절 탈락 없습니다. 또는 완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종충입니다. 아니다, 종충보다는 그 외 경절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경절. 개체의 가슴과 배에 이어진 다리에서 가장 안쪽 부분으로 위치한. 아무래도 제가 개체를 보여줘서 부절과 경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단치로. 일로 와봐. 자, 이 개체를 뒤집습니다. 여기서 이 발톱 부분과 이 다리, 그러니까 두꺼운 다리 사이에 있는 이 얇은 부분을 부절이라고 해요. 부절은 발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절이 떨어지면은 절대 회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이제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완전 붙은 부분 말고 이제 부절과 여기 톱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데. 그러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이 부분. 요 부분은 경절이라고 해요. 경절은 잘리면은 거의 안 좋죠. 네. 체액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경절이 다치는 거는 좀 안 좋습니다. 부절이 다치는 것도 안 좋은데 경절까지 다치면 여러분은 큰일 나요.
흔히 말해서 이제 말로 설명해볼게요. 개체의 가슴과 배에 이어진 다리에서 가장 안쪽 부분으로 위치에 따라 정경절, 중경절, 후경절로 나뉩니다. 세 가지는요. 앞에 있으면 정경절, 가운데면 중경절, 맨 뒤면 후경절입니다. 핸드 페어링입니다. 원래는 손 위에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페어링을 시키는 방법이었지만 최근에는 사육통 휴지를 깔고 하는 방법이 더 많아졌어요. 제 영상에서 핸드 페어링 방법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매스킬, 수컷이 큰 턱을 이용하여 암컷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숙이 덜 됐거나 수컷이 공격적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여 암컷이 많이 죽죠. 인라인입니다. 다른 혈과 절대적으로 섞이지 않는 라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혈과 섞일 경우 그 인라인은 아웃라인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부분 설명할 건데 장수풍뎅이는 단각, 장각, 흉각, 두각 등의 용어가 있고요. 사슴벌레는 두폭, 흉폭, 앞폭 등이 사용됩니다. 단각, 비교적 뿔이 짧은 개체입니다. 장수풍뎅이 많이 쓰이고요. 반대로 뿔이 긴 개체는 장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수풍뎅이가 없어서 장수풍뎅이가 나중에 단각, 장각 설명해 드릴게요. 흉각도 설명해 드리는데 흉각은 이제 작은 뿔 있잖아요. 머리 위에 있는 이제 머리 위에 생긴 아주 작은 뿔이 흉각이라고 합니다. 두폭, 머리의 가로 길이, 두폭이나 가슴의 넓이인 흉폭이 넓은 개체들 흔히 떡대가 좋다 또는 떡대가 크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저 두폭이랑 흉폭이 이제 두폭이랑 흉폭이 이제 큰 애들을 떡대가 좋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떡대 미친 애들 많죠.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용어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많이 말해줬고요. 또 빠뜨린 거를 몇 개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은 댓글창에 적도록 할게요. 오늘 공책을 별로 쓰지도 않았고 왜 이렇게 카메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글로 써도 되는데 혹시나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번 제가 작성한 게시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도 자막으로 설명할 텐데 자막으로 쓰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자막을 안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육얘기를 쓸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로 여기까지.